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는 어떤 것일까? 그 효율을 얘기했을 때는 에너지 효율 이런 거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면이랑 친환경적인 면이랑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제일 살만한 자동차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볼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비교 대상에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뺐습니다. 일단 친환경 차량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반 가솔린 디젤 차량들은 2030년부터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신차로 구매하는 것은 좀 비추천드립니다. 결국 이번 영상에서 비교할 것은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에서는 테슬라 차량은 뺄 겁니다. 테슬라 차량은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이 고급 수입차로 묶여서 보험료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정부가 진행 중인 보조금 혜택에 있어서도 테슬라 차량 특성상 롱레인지가 제일 좋은데 롱레인지를 구매했을 경우 보조금을 반밖에 받지 못한다든지 앞으로의 전기차 보조금이 전비에 따라서 줄어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 차량은 점점점 경제적이지 못하게끔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갈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기아차 기준 니로 EV, 넥소, 니로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비교가 될 거고요. 하이브리드에서는 당연히 소나타, K5 하이브리드 이런 것까지는 다 괜찮습니다만 소렌토, 그랜저 정도로 넘어가는 그 연비가 안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또 제외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하면은 코나 EV, 니로 EV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니로의 전비가 몇이고 몇 킬로 가면은 몇 와트가 소모돼서 얼마치 충전을 해야 되고 충전 시간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비교는 안 할 거예요. 일단 전기차의 장단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전기차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넓은 실내 공간이 장점이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니로와 코나 EV는 아니지만 지금 2월 중순이나 2월 말쯤 출시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3,000의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유지비가 싸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지비가 싸다는 부분은 일반 내연기관 가솔린 디젤 차에 비해서가 아닌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더 싸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언급을 하는 겁니다. 수소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한 30% 정도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전기차는 여기까지밖에 장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특출난 장점이 딱히 없는데요. 바로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단점으로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이 충전 인프라가 성격이 급한 분들은 진짜 비추천드립니다.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 충전소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도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충전 인프라가 설치될수록 전기차 대수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충전 인프라가 보급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충전할 곳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늘어도 안 된다는 말이죠. 결국에 기술적으로 충전 시간이 진짜 짧아져야 될 거고 지금 나온 아이오닉 5처럼 5분 만에 120km를 주행할 수 있도록 충전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현대에서 만든 800V 하이 차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전 시간에서 계속 손해를 볼 거고요.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5년 동안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늘어난다 했을 경우 지금 시점에 전기차를 산다면은 충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들여온 고성능 충전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내 차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도 충전 속도가 오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지난 뒤에 전기차를 사면은 배터리 용량도 더 좋을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아이오닉 5처럼 고속 충전이 되고 실내 공간이 넓은 경우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코나 EV, 니로 EV를 산다는 것은 실내 공간도 아직 부족하게 돼 있고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을 안 쓰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부족할 거고 충전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단점으로 꼽힐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유지비가 수소차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싸다고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차에는 역전이 될 거고 하이브리드와는 비슷해질 겁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갈 거고요.
세금이 투입되고 그리고 그 세금을 쓴 만큼 또 회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충전 값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 기름값과 비슷해지는 시점까지 당연히 갈 거는 뻔하디 뻔한 결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2021년 기준의 유지비로 보고 이제 구매를 한다면은 너무 앞에 너무 당장 앞만 바라보고 구매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전기값이 비싸질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겨울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전기차가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히터를 많이 틀어야 되기 때문에 열선 시트, 히터 이런 식으로 틀면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태일 때보다 60% 정도의 효율밖에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겨울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는 지금 판매되는 모델이 넥소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그 미라이 2세대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라이 2세대를 구매하기보다는 넥소가 당연히 괜찮지 않나 싶고요. 차값을 봤을 때도 전기차에 비해서 더 저렴합니다. 차값이 7천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이 3,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요. 다만 지금 당장 시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소값이 키로당 7-8천 원인데 이게 해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저렴해질 겁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설치가 되면은 조금 편해지겠죠. 어쨌든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수소 충전은 한 5분 정도면 끝난다고 해요, 완충이. 그런데 이게 동시에 단점이 됩니다. 꽤나 큰 단점인데 수소 충전소가 잘 인프라가 없죠. 인프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소 충전소를 가보면은 수소 트럭, 버스 이런 대형 차량들이 충전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전기차 충전 시간보다 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수소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수소차를 진짜 살게 못 되는 수준으로 그 충전소로 가면 넥소가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드는 시간이 전기차랑 비슷하거나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차값도 싸고 그 유지비도 점점 줄어들 거고 뭐 다 좋은데 지금 당장에 사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넥소 같은 경우 뭐 실내 공간 넓고 트렁크 크고 차 이쁘고 디자인 좋고 다 좋아요. 옵션도 빵빵하고. 하지만 결국엔 수소 충전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수소차를 구매하는 거를 조금 비추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넥소 한 대가 디젤차 2대분의 공기를 정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효율이 있다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막 지원을 해서 당장의 그 탄소 문제가 좀 해결이 많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결국에는 수소차 시장이 장악을 하겠지만 그거는 한 10년 뒤 그쯤 되는 미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에 비해서 일단 보조금은 없어요. 작년에는 그 취등록세 90만 원 면제였는데 올해 들어서 4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현 시점에 가장 맞게끔 나온 게 하이브리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40만 원 감면 혜택은 뭐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해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다른 장점으로는 연비가 있겠죠. 다만 전기차나 수소차에 비해서 더 연비가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도 전기차나 수소차에 비해서 제일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주유가 가능하다는 점, 일반 가솔린차, 디젤차들도 한 600km 정도 가는데 풀충전을 했을 때 뭐 전기차도 요새 500km, 400km 이렇게 가죠. 수소차는 600km 갑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요런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땅으로 주유를 하면은 900km를 넘게 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제가 탔었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980km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 충전을 했을 때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주행 가는 거리가 있다. 단순한 장점을 넘어서 주유소를 자주 안 가도 되고 연비가 좋아서 주유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부분이 진짜 생각 외로 엄청나게 강력한 장점일 겁니다. 단점으로는 전기차, 수소차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비싸죠. 뭐 이런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라서 큰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엔진 소음이 있는데
당연히 전기차랑 수소차에 비해서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 그때 소음이 좀 있는데, 요거는 근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 엔진 소음이 싫다 하면은 단점이지만, 엔진 소음이 나는 가끔 그래도 스포츠 모드 놓고 왕 하면서 그런 소음이라도 좀 한 번씩 느끼고 싶다 하면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전기차 지금 시점에서 출발하는 시점이죠. 시장이 출발하는 시점인데, 전기차는 갈수록 전기 충전료가 비싸질 것이고 차값은 싸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연기관 차랑 비슷해지면서 기름값이랑 충전료랑 비슷해질 거다라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수소차인데, 현 시점에서는 수소차가 굉장히 안 좋다. 충전 인프라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구매를 하는 거는 조금 망설여진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차는 연비가 좋아지진 않으나 수소 자체의 가격이 싸지고 인프라가 점점 생길 거다. 그래서 향후 5년, 3년, 최소 3년 뒤에 정도에 구입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제외를 했지만 사실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를 하신다면 테슬라를 구매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까지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OTA라는 시스템 때문인데, 무선으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차량에 결함이 있다, 뭔가 고장이 났다 했을 때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꽤 있을 거예요. 전기차라는 게 구조가 단순해지고 부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차를 타면은 스티어링 휠도 전자식, 브레이크도 전자식, 이런 식으로 전자식으로 굴러가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는 아이오닉 5부터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코나 EV, 니로 EV, 아이오닉 EV 이런 차량들은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일단 결과는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 지금 시점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일 구매하기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대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디젤차보다 더 좋은 연비를 보이면서 일반 가솔린 차만큼 조용하고 전기차 느낌도 가끔씩 낼 수 있고, 당장에 내가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고 충전도 불편하지가 않고, 한번 주유하면은 서울 부산을 왕복을 하고도 남는 수준이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만의 느낌, 장점, 수소차만의 느낌과 장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메꿀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을 갖는 부분들이 그랜저, 소렌토 같은 대형차들을 타고 싶은데 전기차와 수소차에는 없단 말이죠. 수소차에는 있네요. 넥소가 그래도 나름 대형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편이죠. 자, 어쨌든 하이브리드로 갔을 때는 다양한 차종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취향의 차량을 고를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